저는 20살 이후로 3번의 역대급 다이어트를 겪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먹고 운동 며칠 쉬어도 거의 비슷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찾기까지 꼬박 18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는 고3 직후에 14kg를 감량해서 13년 유지한 경험이 있고요. 첫째 출산 후에는 10kg 감량해서 2년 유지한 경험, 둘째 출산 후에는 12kg 정도 감량하고 3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살 안 찌는 체질을 바꿔준 다이어트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세 번째 방법. 방법을 찾기까지 꼬박 제가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100%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준 식단 정하기, 두 번째는 입 터짐 방지용 간식 구비하기, 세 번째는 공복 유산소와 무산소 병행하기, 네 번째는 쉬운 운동 목표 정하기, 다섯 번째는 눈바디 모니터링 하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 식단 정하기.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해줘야 돼요. 그런데 기준 식단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지금 뭐 먹지? 고서는 배달 앱을 켜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준점이 되는 식단을 정하고 식자재를 사 놓으면 하루에 한두 끼는 기준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두 끼가 한 달이면 15에서 30끼니에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식사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준 식단인데요.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음식에 이미 적정량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챙겨 먹진 않고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은 되도록 기준 식단에 따라서 먹는 편이고, 저녁은 솔직하게 제 마음대로 족발, 막창, 회 같은 걸 자유롭게 시켜 먹는 편이에요. 그럼 현재 체중을 많이 감량해야 하는 다이어터인 경우에 기준 식단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먼저 딱 하루 동안만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양,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먹는 걸 확 줄이기보다는 요건 먹는 양을 조금 줄이고 요건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식단의 기준을 세우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여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나만의 식단 기준을 세우고 딱 일주일만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못 지켜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살이 더 쪘거나 그대로라면 식단 기준을 조금 더 수정해 나가면 돼요. 식단을 급격하게 제한하면 반드시 섭식 장애가 오거나 다이어트 중독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입 터짐 방지용 간식 구비. 내가 입이 터지는 시간이 주로 언제인지 파악하고 이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항상 구비해두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전 11시나 오후 4시쯤에 유독 허기를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은 단백질 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곤약 젤리 등을 주로 즐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간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저한테 오히려 입 터짐을 자극하는 간식이었어요. 내가 딱 한 두 개 정도 먹고 내려놓을 수 있는 간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으면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다이어트 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현기증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간식을 먹어주면 피로감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공복 유산소와 헬스 병행입니다. 체중을 정말 빨리 감량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확실히 공복 유산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공복 유산소로 새벽 6시 수영을 다니고 있어요. 이게 특히 다이어터들한테는 체중 감량에 가속도를 내는데 도와주고, 유지어터한테는 진짜 마음 놓고 먹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예쁜 몸을 만들고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고 싶다면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근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지금 헬스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인바디상으로는 근육량이 2kg 증가했고 체지방량은 2kg 감소했어요. 눈으로 봐도 몸이 확실히 변했고 체력도 엄청 좋아졌고 먹는 거에 비해 잘 안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다이어트 강박증에서 벗어났고 폭식증이랑도 손절할 수 있었어요. 제 몸이 변하는 걸 느끼고 나서 지금은 운동에 재미가 붙어서 뭐 헬스, 크로스핏, 필라테스, 수영 이런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일단은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평생 식단의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쉬운 운동 목표 정하기. 평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매일 런닝머신 1시간씩 탈 거야. 나 매일 아침 자전거 타러 나갈 거야. 목표를 정하면 딱 하루 하고 다음날부터 근육통 있다고 안 나갑니다. 지금은 운동을 좋아하는 저도 매일 운동 가기 전에 생각해요. 정말 더럽게 귀찮다. 그래서 제 운동 목표는 일단 옷 입고 헬스장 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단 운동복부터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까지 딱 타고 나면 그때부터 나온 게 아까워서라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헬스장 들어가면 그날 미션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헬스장 갔다가 그냥 20분 만에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운동 가는 습관만 만들어 놓으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눈바디 모니터링. 이건 정말 케바케인데요. 저는 체중 대신 눈바디로 몸 상태를 체크해요. 제가 둘째 출산하고 식단이랑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을 매일 쟀어요. 그러니까 수치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날 이렇게 운동했는데, 아니 내가 전날 이렇게 잘 챙겨 먹었는데 체중이 그대로야? 아니 어떻게 더 찔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렇게 매일 체중을 재면 절대 내가 목표한 체중까지 정신적으로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눈바디로 바꿨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잘 모르는데 한 달 동안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몸이 변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종종 인바디를 재보면 정말 제가 유지하려는 체중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도 체중을 재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수치에 집착해서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눈바디로 바꿔보세요. 특히 집에 전신 거울이 있으면 거실에 꼭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남겨보세요. 내 몸이 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맛에 다이어트를 멈추기가 힘들 거예요. 제 20살의 첫 번째 다이어트부터 돌아보면요. 그때는 무작정 굶는 무리한 다이어트였어요. 제가 46kg까지 감량을 한 후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온갖 부작용에 시달렸어요. 배고픔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까 먹고 뱉는 먹뱃을 2년 정도 하다가 폭식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보통 아침은 굶고 점심은 3-4숟가락, 저녁에는 밥 대신 술 먹고 폭식하는 이런 패턴들을 너무 많이 반복하면서 제 몸을 혹사시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첫째 임신하고 나서는 도저히 이 몸으로는 내가 육아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에 홈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출산 후에는 식단을 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근력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먹고 운동 며칠 쉬어도 거의 비슷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계속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동 지침 요약해 볼게요.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무너졌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내 자신을 먼저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